자, 안녕하세요. 9월 15일. 자,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 금융 이슈 이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 지금 뭐 메일이나 블로그 토대로 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금융 이슈 제가 올려드리는 거 아침마다 오픈방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사하고는 다른 기사예요. 그 오픈방에서 올려드리는 기사는 저도 뭐 다른 데서 그냥 받아서 여러분들 그냥 이동하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그냥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기사 그냥 그 제 나름대로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어디 있냐 궁금하시면 이렇게 금융권 이슈 게시판에 가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제가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월 15일이고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뭐 많은 내용이 있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제부터 상당히 지금 바빠지기 시작했죠.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뭐 그 내용도 제가 갖고 와봤어요. 채용문 여는 은행들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속속 시작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지방은행 그 필두로해서 지금 1금융권은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어제부터 공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새벽에 공고 문항 분석을 그 작성을 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볼 내용들은 지금 신한은행은 하반기 신입병원 공채 지금 실시했죠. 근데 같이 전문 분야도 지금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눠 보시면 일반집 신입행원 공개 공채와 기업금융 자산관리 요건 수시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ICT도 수시고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에서 뭘 어디 분야를 선정하는지 그걸 보세요. 대부분 기업금융하고 이제 WM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한 뭐 250명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예년과 다르게 지금 세 개 부분에서만 공채가 나와 있죠. 예전에는 뭐 글로벌 디지털에서 뭐 한 6개, 7개 그 직무 부분을 다 쪼갰는데 채용 시장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다 보니까 세 개 부분만 지금 공개 채용을 했고 그 중에서 인원은 지금 한 16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뭐 갈 데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의 현실을 놓고 뭐 비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죠. 하반기도 만약에 안 떴으면 굉장히 더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하게 채용 시장 규모가 뭐 줄어든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이거 언제 되지?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근데 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은행 채용 작년에 4분의 1 토막, 바늘구멍 된 은행원의 꿈. 근데 여러분은 꿈을 잃지 마세요. 이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기사도 보면 굉장히 채용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꾸준하게 한 친구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방향성을 잘 잡고 준비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금융 이슈, 경제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한 지금 4일 차죠. 지금 주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달만 해보시면 지식적으로도 많이 좀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를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면 정말 짜증나.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짜증나는 공부를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느껴서 내가 나중에 언젠가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되는 공부를 하려면 경제 상황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재밌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운동하면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운동하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팔굽혀펴기 하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가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흐름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듣는 것들이 계속 굉장히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우리가 스스로 뭐 즐길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벌써 잔소리하는 동안 4분이 지났네요. 자, 보면 은행, WM 주식 팔고 채권, 금 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지금 WM 직무가 있죠. 그러니까 WM에서 각 은행 기관별로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산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 뭐 관계자들이라고 여기 나왔네요. 관계자들이 주식을 이제 팔아라. 채권과 금을 담았는데 이런 전략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전반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도 여러분 다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자분들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돼 있고 또 특정 은행, 특정 은행에서도 각자 직무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사가 맞다
틀리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본다기보다 생각을 넓힌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갖고 와. 그러면 나의 정보가 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되는 순간 내가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옳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나의 오피니언 견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냥 부담 없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업은행이래.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WM 직무 떴잖아요. 그쵸? 기업금융하고. 그러면 그 WM 직무에서 이제 자소서에서 연결이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WM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WM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산 관리를 하는데 그냥 말만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를 하려면 시장 동향을 알아야 되겠죠.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 주식을 팔고 채권금 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고채 3년물 금리 뭐 가격 주의 좀 크게 해볼까요? 음, 이렇게 좀 보이게. 자 보시면 자 재미있는 금융경제 공부 들어가 봅시다. 이거 내가 뭐 주입식을 하네. 자산관리 WM 관계자들이 일제히 안전자산 비중 확대 전략을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거를 어제 그저께 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봤죠. 그 유동성이 많다는 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갔다가 뭐 주식으로 갔다가 채권으로 갔다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WM 집단의 관계자분들은 이럴 때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산을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로 늘려라.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자 보면 증시 거품 논란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일단 상승한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지자는 전략이래요. 자, 지금 동학개미 운동 또 같은 용어가 또 반복되죠. 동학개미 운동 그 다음에 2030 세대들이 모바일 신용대출까지 활용하면서 주식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WM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한번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뭐 빠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자 보면 그러한 근거는 자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모두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팩트는 뭐예요? 아 현재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시장인데 거기에 변동성까지 높아지는 시장이구나. 거기까지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주식은 가격 부담이 높아지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조짐이고 채권은 경기 하방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주요국 금리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판단이야. 뭐 밑에 거는 어려워. 그럼 넘어가. 자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신에 약간은 여기서 딥하게 세부적으로 이러한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이유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자금 포인트가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은행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적어도 증권회사를 간다면 뭔가 시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모의 투자해서 뭐 입상을 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증명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내가 판단해보고 근거들을 유지하는 것 또한 나의 뭐예요? 해석이고 나의 논리고 내가 지식을 쌓아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 A은행 프라이빗 뱅커는 기술주를 둘러싼 거품 논란과 최근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저가 매수 전략을 시작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장이 올랐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폭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하락폭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핵심만 이해하면 돼요. 유동성 많다, 변동성 커지네. 거기에 기술주라는 게 있네. 기술주가 변동성이 커지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은 단기 채권 매입을 권유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단기 채권을 지금 권유한다는 거예요. 단기 채권 권유.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원으로서 내가 증권사에서 뭐 PB 직무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나도 이와 같은 똑같은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익힐 필요도 있는 거죠. 현재 이러한 시장이니까 나도 한번 단기 채권 매입을 권유해볼까?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왜 단기 채권 매입을 권유해? 금리가 지금 조금씩 높아지면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어려운 거 그냥 버려요. 이런 거 증권사 갈 친구들은 공부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비전공자나 은행 취업 그 준비하는 학생들은 굳이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걸 자꾸 계속 공부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요거 버려. 뭐 다 버려. 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쉽게. D은행, 뭐 이거 어디예요? 대구은행이에요? 모르겠네. D은행 PB는 향후 재정 확장, 통화 완화 등의 이유로 투자자산 가운데 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주식과 채권에서의 약간의 포지션 이동만 있어도 레버리지 효과는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중요한 건 오늘은 헤드라인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 유동성이 큰 시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좀 더 안정성 있는 채권과 금을 담아라.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WM 증문을 지원했을 때 요즘 시장 상황을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면 주식 팔고 채권 금을 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음 영상도 찍겠지만 지금 신한은행 3번 문항이 최근 금융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밝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불명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이슈 공부 따로, 자소서 공부 따로가 이제 절대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 때 또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연계성 있는 학습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자, 그 다음 기사. 기업은행 서류 없이 3분 만에 주택대출 한도 알려준다. 자, 이거 제가 어제 9월 14일 날 금융 이슈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었죠. 컵라면 대출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기업은행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분 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출자가 은행 창구나 앱을 통해 주소를 알려주며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산출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담보대출 받으려면 그리고 뭐 신용대출 받으려면 어려웠어요. 서류 많거든. 근데 어저께는 뭐예요? 그냥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였지만 오늘은 기업은행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업은행 채용 공고 안 뜨지만 이게 하나의 기업은행을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면접 때 자기소개 요즘에 뭐 1분 자기소개, 30초 자기소개 없어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하는데 많아요. 그럼 뭐 나 같으면은 이런 3분 안에 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1분 자기소개 구성하는 것도 좀 색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에서 A 플러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디 대회에 입상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식상하게 자기소개 하는 것보다 이 3분 주택담보대출 기업은행에서 하는 이슈를 잡아서 내 자기소개에 어떻게 임팩트 있게 나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진정 내 색깔을 나타내주고 내 브랜드를 나만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그런 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 아파트의 경우 30분, 일반 주택의 경우 일주일가량 대출 한도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싶은데 한도 알려주는 것만 해도 30분에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늦죠.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급하잖아요. 근데 어디 은행이요? 기업은행. 아, 기업은행 좋은 은행이에요. 그쵸? 안 좋은 건 여러분 굳이 보려고 하지 마요. 이런 좋은 수제들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기업은행은 탱커펀드 모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자들은 3분 이내, 3분 꼭 기억해. 그래서 서비스는 AI를 활용해서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대고요. 현재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 직원이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등에 접속해 개별 서류를 하나씩 댄대요.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알려면 2, 30분 가량 걸린다. 또 KB 부동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이렇게 진행한다.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탱커펀드 관계자는 서류를 따로 제공하거나 가격 산출 과정 거치지 않고 대출 한도액을 파악하는 기술을 활용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반 은행들도 물론 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기업은행이에요. 그럼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뭔가 좀 더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고 그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고객은 항상 편리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업은행 이런 게 마케팅이 잘 되면 홍보가 당연히 잘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은 일단 이 기술을 영업점 창구에 적용하고 이후 아이온뱅크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을 지원하면서 모바일 앱 이름이 아이온뱅크인지 모르는 학생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면 내가 직접 한번 모바일을 눌러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그 모바일 앱을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하반기 중으로 영업점 창구에 적용하고 앱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할 예정. 이게 기업은행의 지금 방향성이라는 거죠. 비대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려고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마케팅이 되고 이 앱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만약에 좋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했으니까 기업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 고객도 훨씬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개인 고객도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